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거리를 자연스럽게 섞어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길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천천히 읽어주신다면 아마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지며 몸의 한계도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독 부지런하고 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부지런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여유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나 중장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적당히 게으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무책임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의 리듬을 편안하게 맞추고 지나친 분노나 과도한 비교의식 혹은 밤늦게까지 무리하며 일을 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으로 자신을 갉아먹는 습관을 내려놓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를 내기보다는 때로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래 별일 아니야 하고 넘기는 태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장년 혹은 노년에 접어든 이들이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을 앓거나 만성, 두통,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열정이 넘치고 체력도 좋으니 이것저것 참아내면서 버티지만 나이가 들어 감정의 진폭을 그대로 몸이 받아낼 경우 그 충격이 고스란히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날 때마다 한 박자 쉬고 넘기는 게 그만큼 자기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화를 자주 내거나 쉽게 격분하는 사람보다 사소한 일에는 굳이 감정 소비를 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너무 사소한 일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타인을 탓하거나 주변 상황에 대해 끝없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세상 일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쿨한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불만을 쌓아두면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그래 남들 사정이야 어떻게 다 알겠어? 대수롭지 않은 일은 흘려보내자라고 결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대체로 크게 화내지 않고 사소한 다툼이 생겨도 빨리 잊어버리는 성향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은 욕구도 중요하지만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중장년 혹은 노년기에는 과식을 줄이는 것이 곧 건강관리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예전 젊었을 때처럼 10km씩 달리기를 고집하면 오히려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것처럼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고칼로리 음식을 즐겨 먹고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폭식하거나 야식을 즐기다가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소화력이 버텨주고 칼로리 소비도 활발했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쉽게 늘고 혈압이나 혈당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한결같이 조금 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운동 역시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춰 무리가 없는 선에서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몇몇 분들은 난 60대라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달릴 수 있어라고 의욕을 과시하다가 갑작스러운 관절 부상이나 근육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래 달리는 러닝보다 걷기나 가벼운 요가 또는 태극권 같은 것이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노년층에게 적합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고루 제공해 줍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은 결국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과 뼈를 어느 정도 단련해주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염, 무릎 손상, 어깨 통증 같은 문제로 고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만 움직이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수면 패턴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부지런하다는 미명 아래 자정 넘도록 TV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는 피곤에 찌들어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야말로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 10시 전에 잠들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나 조명을 활용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면증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종종 약 없이도 어떻게 잘 수 없을까? 를 고민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버릇을 들이고 낮에 빛을 많이 쬐며 가능하다면 저녁 67시 이후에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점점 잠드는 시간이 규칙적이 되어가면 놀랍게도 기상시간도 안정화되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음의 영역으로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 문제로 밤낮 없이 걱정을 하시다가 정작 자기 건강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들은 결혼 생활이 잘 되려나? 새 직장이 안정적일까? 손주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 온갖 문제에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우울감에 빠지거나 공황 증세가 생기는 분들을 실제로 종종 뵙게 됩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70대 중반 어르신이 낳는 손주가 제일 걱정된다며 한숨을 푹 쉬고 계시는데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혈당 모두 위험 수치였고 잠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걱정해도 손주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지요. 만약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오히려 손주가 더 큰 걱정을 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너무 긴장만 하고 살았네라고 하셨다는 일화가 떠오릅니다. 부모와 자식은 분명 인생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지만 서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된다. 난 이제 조금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교 심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태자면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어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왜 우리 가족은 저 집안처럼 잘나지 못할까?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꾸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쏟아붓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대인관계도 급격히 나빠지며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엄격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강요하게 된다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 인생의 타이밍이 있으며 내가 어떤 기준을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연한 태도를 지닌 분들은 대체로 편안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가 나보다 더 잘났든 못났든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충실히 즐기기에 결과적으로 건강도 더 좋아지고 인생 만족도도 높아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게으른 삶의 지혜를 발휘하면 놀랍게도 오래 산다는 통계 결과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노화연구 분야에서 장수마을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분석해보면 과로를 피하고 절대 휴식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평생 먹고 사는데 큰 욕심 안 내고 힘들면 누워 쉬고 다투지 않고 웃음으로 넘기는 게 버릇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시고 병치레도 적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곤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나 어르신이 조금 느긋해지거나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곧바로 무책임하다 왜 이래저래 안 해주느냐라는 식의 비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내외의 손주까지 챙겨주는 걸 의무로 여기기도 해서 저절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참다 보면 본인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무기력이나 우울감이 스며들며 어느 순간 폭발하듯 갈등이 터져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다 해줘도 결국 내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쌓이다 보니 내 마음엔 분노와 억울한 뿐이라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 가정 내 갈등 사례로도 곧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오래전 남편분을 잃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철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말수도 적었고 딸은 비교적 성격이 활발했지만 일찍이 시집을 가서 다른 동네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생활하며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맡다시피 하셨는데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라서인지 시어머니와의 생활 방식이 좀처럼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을 품고 있었지요. 그 서운함은 종종 다른 친척이 방문하거나 딸이 집에 들렀을 때 폭발하곤 했습니다. 마치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나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는 생각이 들고 시어머니 쪽에서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쌓여 결국 양쪽 모두 감정이 날서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설 명절 무렵 시어머니가 딸 앞에서 4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며느리는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위해 음식도 차리고 집안일도 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새로 장만해 드린 옷을 잘 입지도 않으시면서 딸이 사온 새 옷만 유독 반가워하시고 나는 며느리한테서 옷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식사를 차려드려도 너는 대충 해주는 것 같다. 나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서운함을 과장해서 표현하시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며느리도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님 차라리 언니 집에 가서 편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랑 계시는 게 이렇게도 힘드시면 굳이 저희 집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지 않나요? 라는 극단적 결심에 도달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리를 극적일 뿐이었고 다른 가족들도 그저 눈치만 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딸네 집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이는 사실 자기 감정을 일종의 호소 형태로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소가 주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며느리를 정말 불효자로 보이게 만들거나 아주 냉담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공고 골다가 결국 명절이 끝나면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에 서로 대한 불신만 남는 꼴이 됩니다. 이 시어머니 사례는 결국 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지나치게 애쓰면서도 한쪽이 다른 쪽을 충분히 공감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발생하는 갈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모께서 직접 자녀들과 손주들 10명 가까이를 집에서 맞아들였는데 명절 동안 하루 온종일 부엌일과 청소, 손주 돌봄까지 도맡느라 정작 본인은 식사다운 식사도 못하시고 거의 종일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방을 치우는 일에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모처럼 시골집에 내려와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고 수다를 떨고 술도 한 잔씩 기분 좋게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어머니는 일이 하나도 줄지 않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정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절이니까 저 애들이 오랜만에 온 거고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지라고 억지로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서 이 아이들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당연히 이용만 할까 하는 분노가 쌓이셨다고 하지요. 그러다 결국 명절 마지막 날 자녀들이 돌아가려는데
오히려 엄마 애들 용돈 좀 더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지출이 많았으니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 필요 없고 얼른 나가거라. 나는 더 이상 당신들 10명을 하루 종일 굴리면서까지 모실 수가 없다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갑자기 저럴까, 그동안 아무 불만도 없다가 라고 의아해했겠지만 정작 어머니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도 조금씩 도와주거나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설거지도 나눠하고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엄마 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할 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머니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어머니도 나도 사람이다.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한 수발꾼이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격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 후 자녀들은 엄마, 우리가 뭐 크게 잘못했냐? 명절에 오면 엄마가 밥 해주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미 속에 있는 울분을 모두 토해내고 난 뒤라서. 그래도 예전에는 젊었으니까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당하면 못 산다고 하시며 집에 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결국 서로 보는 것조차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편으로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많은 걸 짊어지며 나의 본분을 넘어 다른 사람 일까지 전부 책임지려다 보니 마음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희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희생을 아주 훌륭하다. 그래야 부모, 어르신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같은 식으로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더 만족스럽게 노년을 보내십니다. 본인 취미 활동에도 시간을 쓰고 운동 모임이나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손주를 보고 싶을 땐 기쁜 마음으로 돌봐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전담 보육인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처음에 자녀들이 어머니 왜 우리 애 봐주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부부 둘 다 일하느라 힘든데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나도 내 시간이 있고 내 건강을 지키고 싶다.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전적으로 나에게만 맡기는 건 힘들다고. 분명히 말해두면 시간이 조금 지나도 결국 서로 그 경계를 이해하고 적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조금 더 자기자비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노년의 새로운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각자 인생은 독립적으로 흘러가야 하고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희생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적당히 게으름을 허용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는 화를 내지 않고 사소한 문제로 밤샘 고민하지 않으며 몸이 피로하면 그냥 적당히 쉬고 먹을 때도 지나치게 보신해야 한다며 폭식하지 않고 운동도 내 관절이 견딜 만한 수준에서 기분 좋게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며 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붙잡지 않고 일찍 자리에 드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건강과 평온한 마음을 지켜주는 습관들이 모여 노년의 지혜를 이룹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 중에는 젊은 시절부터 과도하게 자신을 혹사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몸을 살피고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조금씩 내려놓고 여유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가족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주변과 건강한 선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때론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 몸에 밴. 나머지 적당한 휴식도 죄책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지쳤으면 쉬는 게 맞고 마음이 지쳤다면 그 마음을 돌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주변에서 어머님, 좀 쉬세요라고 말해도 정작 본인이 아니고 난 쉴 틈이 없지라고 대답만 하시고 실제로는 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를 장기간 유지하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각한 병을 앓게 되어
의도치 않게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나도 게으름을 피울 자격이 있다는 마음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예컨대 가족들이 자꾸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적절한 선 긋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도와줄 순 있으나 전부를 감당하지는 않겠다. 나도 나이가 있고 이젠 내 건강이 정말 소중하니 더 무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놀라거나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더 건강히 오래 사시려면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저런 신뢰를 들며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하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으름이란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아끼고 살피며 적당히 화를 흘려보내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과도한 식사나 운동을 피하며 늦은 밤까지 깨어있지 않고 남 걱정을 무한정 떠안지 않으며 끝없는 비교와 시샘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곧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며 때로는 적당히 모른 척하는 게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관계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역할을 알고 존중해주며 동시에 내가 지칠 땐 분명하게 지쳤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간다 쉽게 만드는 비결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삶은 길지만 때론 짧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국면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챙기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마음이 유연해지고 몸의 피로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알게 되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 닥쳐와도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늘 화가 가득하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분은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건강 문제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힘들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게을러져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저녁에 서둘러 집안일을 마무리하지 못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혹은 이번 명절은 내가 전부 차리지 않고 자녀들 각자 음식을 한두 가지씩 준비해 오게 해야겠다고 결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면서 이만하면 나도 괜찮아라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남은 시간 동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잠시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그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한숨 돌리며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자세를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면 함께 공감하며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이 꽤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에 도전해보셔도 좋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잠시 발걸음을 늦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좋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여유롭고 친절해서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을 지으셨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껏 부지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충분히 달려오셨으니 남은 시간은 한결 편안하게 스스로를 보듬어 주시며 보내시길 권합니다. 때론 고단하거나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게으른 지혜를 몸에 익히면 분명 인생이 한결 부드럽게 흐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